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히 대피했고 행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 벤스 부통령 등 백악관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J. Trump. 행사가 무르익던 저녁 8시 반쯤 폭음이 울려 퍼집니다. 만찬장 밖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행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비밀 경호국 요원들은 급히 무대 위로 뛰어올라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를 낮춘 뒤 대피시킵니다. 무장 요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떠난 자리를 지키고 섰습니다.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고 만찬에 참석한 이들 역시 서둘러 테이블 아래로 몸을 숨깁니다. 총격 사건으로 결국 만찬은 종료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호텔을 떠났습니다. 호텔은 순식간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에워쌌습니다. 참석자들 역시 서둘러 만찬장을 빠져나옵니다. Not have been able to hear on camera as I heard someone saying, please God, I just want to get out of here. Please, I want to get out of here. There were people starting to cry as they realized that something terrible had happened, that there was some kind of security breach.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은 100년 넘게 미국 대통령과 언론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온 유서 깊은 자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참석해 기대를 모았지만 만찬은 총성과 대피 소동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에서 교사이자 비디오 게임 개발자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용의자 31살 캘리포니아 출신 콜 토마스 앨런은 2017년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기계공학 학사 학위를 받고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립대 도밍게즈 힐스 캠퍼스에서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땄다고 CNN 등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 근처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직전 가족에게 범행 동기와 표적을 기술한 성명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뉴욕포스트가 현지 시간 26일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이 성명서를 통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암살 목표가 될 것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앨런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나는 미국 시민이고 더는 소아성애자와 강간범, 방역자의 범죄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이 무엇인가를 할 기회라며 이보다 더 가까이 접근할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택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용의자에 대해서 매우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폭스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의 선언문을 읽어보면 그가 기독교인을 증오한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깊은 증오를 갖고 있었고 종교적 문제였다며 그건 강경하게 반기독교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모두 3차례나 직접적인 총격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특히 이번 암살 시도 사건은 집권 후 처음입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가 연설을 시작한 지 5분 정도 지났을 때 And you know, that's a little bit old, that chart. That chart's a couple of months old. And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총격범이 연설 무대에서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반자동 소총으로 약 8발을 발사했고 트럼프는 오른쪽 귀 윗부분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귀와 얼굴에 피가 묻은 트럼프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대피하면서도 주먹을 불끈 쥐어 올리는 장면이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이 피격 사건은 그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꺾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한 방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불과 2달 뒤 암살 시도가 또 발생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한 남성이 소총을 겨눈 겁니다.
용의자는 비밀 경호국의 총격을 받고 달아났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12시간가량 골프장 인근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It was 1 or 2 holes behind. That because the bubble moves through the golf course, so our agents will get there first, clear it. He noticed that the rifle was pointed out. Our agents engaged. 여기에 이번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 사건까지 추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 새 3차례나 암살 시도에 노출된 셈이 됐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이란 전쟁과는 무관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총격 사건 발생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격이 이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사건이 이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막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협상 대표단 파견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이란 대표단 일부가 테헤란으로 급히 귀국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같은 시간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오만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 24일 파키스탄에 도착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이란 국적기인 메라즈 항공의 흰색 에어버스 기종을 타고 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오만으로 출국할 때 이용한 건 검은색 걸프스트림 G600 기종이었습니다. 협상 키맨이자 파키스탄 실세인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의 전용기를 빌려 타고 오만으로 순방을 이어간 겁니다. 이란 국적기는 30분 뒤쯤 이란 테헤란으로 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대표단이 오만과 이란으로 흩어져 이동한 겁니다. Part of the team of Iranian returned to the country last evening with their aircraft, but Foreign Minister Araqchi went Muscat from Islamabad Noor Khan Air Base by plan of the Field Marshal. 정부 고위급 인사가 다른 나라 전용기로 이동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협상한 논의 끝에 테헤란 최고 지도부의 급한 승인이 필요한 일이 생겨 전용기를 빌려 탔을 거란 추측이 나옵니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오만으로 향한 뒤 미국 대표단 파견을 전격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더 좋은 제안을 가져왔다고 말해 상황 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nterestingly, immediately when I canceled it, within 10 minutes we got a new paper that was much better. What was on that paper, sir? We talked about they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파키스탄 정부가 전용기를 내준 건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고 아라그치 장관의 신변을 물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용기 주인인 무니르 사령관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인물이라고 수차례 치켜세운 인물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핵심 중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란과 오만으로 흩어졌던 이란 대표단은 이곳 파키스탄에 집결해 무니르 총사령관과 짧은 회동을 가진 뒤 다시 러시아로 순방을 이어갔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오만을 방문한 뒤 하루 만에 다시 파키스탄을 방문해 종전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전달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종전 요구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새로운 법적 체제,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교전 당사국들의 재침략 금지 보장,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 측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군사적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조건들에 집중돼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전화로 진행하겠다며 이란이 협상을 원한다면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협상단을 18시간이나 여행하게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 말하지만 이란은 종전 합의에 무엇이 포함돼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그렇지 않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중, 3중의 진퇴 양난에 빠졌습니다. 확전토는 타협, 해상 역봉쇄 등 세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어느 하나도 마땅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타결도 결렬도 없이 지지부진한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이란 농축 우라늄 처리,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워낙 커서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있을까? 자주 거론되는 제1안은 휴전을 접고 대대적 군사작전을 재개하는 겁니다. 이미 항공모함 3척이 중동 해역에 집결한 데다 정예 82 공수사단과 상륙 전문 해병 등 수천 명이 근처에 주둔한 상태라 실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엔 미국을 장기전의 수렁에 빠뜨리고 국내외 반전 여론을 키우는 건 물론 핵심 지지층인 마가의 반대를 불러올 게 뻔합니다. 대안은 이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것이지만 이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전쟁 명분 자체를 무력화하고 사실상 패전을 인정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처럼 이란도, 이안도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에겐 마땅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에 맞서 강행한 역봉쇄 또한 세계 경제는 물론 미국 경제에까지 치명적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고수할 게 못 됩니다. 그 어떤 선택지도 묘수가 되지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 빠진 트럼프. 명분을 세우면서도 이란의 실질적 양보를 끌어내야 하는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YTN 김지성입니다.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상대방의 휴전 위반을 이유로 연일 충돌하면서 휴전 연장 합의가 사실상 종이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6일 전투기를 동원해 레바논 남부 곳곳을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최소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전쟁 초기 아랍에미리트에 자국의 핵심 방공망인 아이언돔 포대와 운용 병력을 배치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이언돔이 이스라엘 본토나 공동개발국인 미국 이외의 국가에 배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이 2차례 연속 동결된 가운데 국내 석유값 상승세는 한 달째 계속됐습니다.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07.65원으로 전날보다 0.28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경유값은 0.16원 오른 2,001.7원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어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박용 경유 가격을 묶어두는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면서 현장에서는 나갈수록 손해라, 조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라는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물이 빠진 백사장 위로 고기잡이 배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어민들은 배 위에서 어망을 정리하고 선착장 주변의 배들도 발이 묶였습니다. 광어와 돔이 제철을 맞아 한창 바다로 나가야 할 시기지만 껑충 낀 기름값에 조업 일수를 줄인 겁니다. 조업 일수가 예년하고 비교해서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많이 감소된 걸로 나타나고 있죠. 작년에 한 60, 70톤이 들어왔으면 올해는 지금의 한 30% 감소된 그런 양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드럼에 19만 원 수준이던 선박용 경유 가격은 이번 달 들어 28만 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어민들은 이미 기름값 부담이 큰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가격이 더 오르면 조업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름값 오르기 전에는 한 달에 거의 한 20일 넘게 출항을 했는데 지금은 뭐 한 2, 3일? 그 정도. 심정이 말할 수 없지 뭐. 어장을 포기해야지 뭐. 별 수 있어. 수협중앙회는 최고 가격제 시행에 따라 다음 달 7일까지 현재 가격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종료되면 국제유가와 연동돼 면세유 가격은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싱가포르 국제 제품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리터당 2,000원, 드럼당 4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따라서 최고 가격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치솟는 기름값 속에 출항을 앞둔 어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물가 부담이 커진 서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줍니다.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오늘 취약계층부터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받게 됩니다. 소득 하위 70%로 규모로 보면 3,250만 명이 넘습니다. 예산 6조 1천억 원이 투입돼 한 사람당 최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은 취약계층을 우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한부모 가족은 45만 원인데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산다면 5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신청해 받을 수 있는데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나머지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등 지역에 따라 최대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2차 지급하기 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쓸 수 있고 지역사랑 상품권은 주민센터에서 받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는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잔액은 사라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아침 서울 신도림동에 있는 지상 19층짜리 호텔의 7층 주방에서 불이 나 투숙객과 직원 등 135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SUV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 인근 도로가 한때 통제됐습니다. 어제 아침 인천 옥년동 아암 지하차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SUV가 전도됐습니다. 경찰은 부주의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구리시 수택동 주택단지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방화 여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골프장에서 고객 10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인천 한 섬유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가 법여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을 회초리 삼아서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며 국힘 동정론을 거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법여권 전현직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는데 보수 텃밭 대구에서 사상 첫 시장 당선을 노리는 민주당이 새 과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자신을 회초리로 삼아 국민의힘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대구가 국민의힘에 혼을 내셔야 이 나라가 삽니다. 인공지능 전환 수도와 K2 군공항 이전, 대구 경북 통합 등 주요 공약을 거론하면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와 대구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동정론은 안 된다며 대구 시민들을 붙들었습니다. 그 눈물에 또 쏘가가 찍다가 그래 대구 왜 되십니까? 정청래 대표도 김 후보를 최고의 스타라고 띄우며 전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당의 이름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 대표는 휴일에도 종횡무진 보수세가 강한 충북 단양도 찾았습니다. 시장을 돌며 시민들과 사진 촬영은 물론 술자리에서 건배까지 하며 연일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평택을과 하남갑 등에선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거의 매일 전략공관이 회의를 열어 후보자 선정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는 3선 추경호 의원이 확정돼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보수의 유능함을 증명하겠다며 치열한 한판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결선에서 3선 추경호 의원이 유영하 의원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당내 경선 결과 추경호 후보가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경제관료에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추 의원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유능함을 강조하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간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파열음을 의식한 듯 통합과 원팀도 강조했습니다. 보수는 본래 경제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이제 다시 경제로 답하겠습니다. 보수의 유능함을 대구에서 추경호가 다시 증명하겠습니다. 현역인 추 의원은 당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사퇴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이곳을 포함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을 9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추 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할지가 관심인데 공관위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평택을 지역구에는 3선의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던 유이동 전 의원이 단수 공천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은 추가 공모를 낼 계획입니다. 부산 북갑을 놓고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선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전 의원은 구포초등학교 체육행사에서 처음으로 만났고 민주당 차출설로 관심이던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은 불참했습니다. 마무리되어가는 공천 상황과 맞물려 국민의힘 지도부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대여 공세에 메시지를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잡음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겠다는 건데 당분간 장동혁 대표의 공개 지역 행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2달여 만에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유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지 2달여 만에 열리는 첫 재판입니다. 같은 법원에서 이미 항소심 구형까지 이뤄진 체포 방해 혐의 사건 등과 비교해 기일 지정이 다소 늦어졌는데 내란 특검 출범 전에 기소된 사건이라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피고인 수가 많아 기록 송달에 시간이 필요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거로 전해집니다. 심리를 맡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 형사 12-1부는 이번 첫 재판 이후 오는 7월까지 10차례 넘는 기일을 미리 지정했습니다. 매주 재판이 진행될 거로 보이는데 항소심 쟁점으로 꼽히는 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모의 시점입니다. 앞서 특검은 노상원 수첩을 핵심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무력화하기로 마음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외부로 표출된 것은 계엄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쪽에 무게를 둔 상황. 항소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윤 전 대통령의 장기적 기획으로 재해석할지 단기적 오판의 범주에 남겨둘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심 공판을 엽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출입국 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선포 다음 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안가 회동에 대해서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수사정보 유출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한 백혜룡 경정에 대해 경찰이 감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감찰수사계는 내일부터 백경정과 함께 동부지검에 파견돼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받던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취과 의사와 수술 집도의가 차례로 수술실을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환자는 석 달 가까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40대 여성 환자가 팔꿈치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걸어 들어갑니다. 12분 뒤 환자 마취를 끝낸 마취과 전문의 A씨가 수술복을 벗은 사복 차림으로 병원 복도를 나섭니다. 정형외과 집도의 B씨가 수술실에 들어오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날만 특별하게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하신 거예요? 보통 프리랜서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원장님이 그렇게 했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오기 전에 저희가 이동한 거라서. B씨도 수술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났지만 환자는 여전히 수술실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환자의 산소 포화등이 뭐니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집도의도 동시에 그 현장을 이탈해버렸고. 집도의 B씨는 당시 마취과 전문의가 나간 사실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9시 12분에 마취과 선생님 나간다는 거 알고 계셨죠? 수술할 때?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수술하면서 집중하고 일을 하고요. 당연히 저는 마취과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얼마 뒤 환자를 깨워도 의식을 회복하지 않자 이상 징후를 느낀 간호사는 2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 A씨에게 연락했습니다. A씨는 2번 모두 해독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는데 2번째로 해독제가 들어가고 9분 뒤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어머니인 환자는 석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뼈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딸들한테는 이제 엄마가 좀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펴낸 의학교과서는 마취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마취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없을 때라도 마취 분야에 숙련된 의료인이 마취제가 투여되고 있는 환자의 옆에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회복실로 이동할 때까지 마취 제공자, 즉 의사가 곁을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바로 옆에 있었다면은 이런 이상 징후를 빠르게 캐치를 했겠죠. 왜 그렇게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는지에 대한 정보 파악이 빠르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좀 조치가 좀 늦어졌다 혹은 잘못 조치 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현재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가족들은 의료진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 가정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집도의와 마취과 전문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실종된 50대 다이버가 12시간 만에 강원도 삼척에서 급적 구조됐습니다. 전남 고흥에서는 60대 부부를 태운 트럭이 하천에 추락해 아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린 강원도 삼척 바다. 해상에 떠있는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해경 잠수대원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요구조차 구조차 입수하겠음. 무려 12시간 전 경북 울진에서 실종된 50대 남성 다이버입니다. 6,000톤급 시멘트 운반선이 실종자를 발견했고 해경이 현장에 급파된 겁니다. 이 남성은 약간의 저체온증만 호소했을 뿐 건강한 상태로 구조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차체가 찌그러진 트럭 위에서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전남 고흥에서 60대 부부를 태운 트럭이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조수석에 탄 아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운전자인 남성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에 졸았다는 남편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확대한 가운데 경북 봉화군에서는 야산에서 났던 산불이 낮 1시쯤 하루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산림당국은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재발화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충북 영동과 옥천에서도 각각 산불이 잇따라 0.9헥타르가 탔습니다. 경기 포천에서도 산불이 나 헬기 1대 등 장비 34대와 인원 57명이 투입돼 1시간 1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어제 오후 충남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논 위로 경비행기가 불시착했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2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1명이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비행교육원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연료 부족으로 비상 착륙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강원 동해시 평릉동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경찰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차량에 탄 70대 여성과 80대 남성 부부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또 군부대를 찾아서 사상무장을 강조하며 강군건설을 주문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빼앗겼던 쿠르스크를 북한군의 도움으로 탈환한 지 1년을 맞아 북러 간 교류 협력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부대를 찾아 박격포 사격 경기를 지켜봅니다. 지난 19일 집속탄 시험 사격 현장을 찾은 지 6일 만입니다. 1932년 김일성 주석이 항일 무장 투쟁을 위해 조직했다는 조선인민혁명군, 이른바 빨치산 창건일을 기념한 행사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사상의 강군만이 어떤 적도 분쇄할 수 있다며 훈련 강도를 높일 것과 함께 장병들의 사상 무장을 주문했습니다. 전투 훈련은 우리 당의 군사 전략 사상과 주체 전법의 제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 적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전투력을 백방으로 다지는 데 중심을 두고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북한은 올해 들어 초대형 방사포와 집속탄 등을 연이어 시험 발사하는 등 재래식 전력을 강화해오고 있는데 이번 군사 행보도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벼체슬라프 블로딘 러시아 하원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또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콜로콜체프 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내무부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한 직후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북한군의 도움으로 탈환한 지 1년 만인데 북한은 이들의 방북을 계기로 파병 전사자 기념관 준공식도 개최합니다.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 전후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최근 북러 간 밀착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쿠르스크주 전투에 참여한 북한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푸틴은 평양에서 열린 해외 군사작전 영웅 기념단지 및 군사 영웅 박물관 개관 기념 축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중고 무기를 팔 수 있게 법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가보다 싸게 파는 건 물론 공짜로 주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당장 필리핀과 인도네시아가 거론됩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아부쿠마형 호위함입니다. 1980년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모두 6척이 건조됐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이 지나면서 주력 기동부대 자리를 내주고 지금은 지역에 배치돼 연안 경계 감시 작전에 투입됩니다.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이런 중고 무기를 개발도상국에 팔 수 있게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살상무기 규제를 없앤 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제는 중고 무기까지 팔 수 있게 자위대법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우선 3대 안보 문서에 해당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パートナー国からのニーズに応えて、で防衛装備移転を行うということは、さまざまなこの同志国の防衛力の向上にもなります。 단순히 싸게 파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공짜로 주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구체적인 나라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 필리핀은 일본 자위대 중고 호위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중고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달 초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중고 무기 거래 협의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同盟国、同志国の抑止力、対処力の強化に資するとともに、いわば防衛力そのものと位置づけられる我が国の防衛生産、技術基盤の維持強化につながるものと認識しています。 일본 정부가 지난 21일 무기 수출 규제를 푼 이후 최신, 중고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무기 세일즈를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부산 기장군의 대표 특산물인 멸치를 주제로 한 축제가 주산지인 대변항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봄 기운 가득한 소식 차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산했던 어촌마을이 방문객으로 북적입니다. 올해로 30번째를 맞은 부산 기장 멸치 축제가 기장읍 대변항에서 열렸습니다. 통통하게 살이 올라 제철을 맞은 봄멸치에 각종 채소와 양념이 더해지자 먹음직스러운 회무침이 탄생합니다.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입안에 퍼지고 모여 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봄멸치 일단은 뼈가 아예 그냥 먹어도 부드럽고 살도 안에 꽉 차기 때문에 고소한 맛도 일품이고요.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최고입니다. 예. 어민들의 표정도 모처럼 밝아졌습니다. 고유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축제 때마다 찾아오는 방문객 덕분에 버틸 힘을 얻습니다. 우리 미역을 하나를 사가서 좋고 또 이렇게 장사하러 오신 외부에서 장사하러 오신 분들 한 명부터 시작해서 열에 10명. 푸른 잎 사이로 하얀 이팝나무 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삭막했던 철길은 마치 눈꽃 동굴처럼 변했고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개방되는 시기가 짧은 탓에 조금이라도 정취를 더 즐기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얀 꽃밭에 와 있는 느낌, 동굴에 와 있는 느낌 그래요. 봄의 겨울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기찻길 열려가지고 아기가 되게 오고 싶어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즐겁게 재밌게 놀고 있어요. 화창하면서도 따뜻한 날씨 덕에 전국 곳곳의 봄철 명소는 나들이 나온 시민들의 발길로 종일 붐볐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340조 원을 넘어선 항암제 시장을 겨냥해 세계 최대 규모의 암학회인 미국 암연구학회에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총집결했습니다. 국내 기업은 역대 최대인 약 50곳이 참여한 가운데 암과의 전쟁에서 화두인 종양 미세 환경 극복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미국 암연구학회 AACR이 열린 샌디에이고엔 전 세계 2만 명 이상의 전문가와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이 모였습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들은 역대 최대인 약 50곳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암과의 전쟁에서 화두는 암세포가 항암제나 면역을 피하는 문제를 암세포 주변 환경 제어로 해결해 항암제 치료 효율을 높이는 것. But if you express sagging the chromosome of lactose, you can see nicely that the purple strain nicely prevents tumor growth in combination with checkpoint therapy. 항암제가 듣지 않는 내성 상당수는 유전자 변이가 아니라 암세포가 만든 방벽 때문에 약이 암세포에 닿지 못하는 가짜 내성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이 이 방벽을 허물어 약물 전달력을 극대화하는 신약 후보 물질의 실증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표적 항암제인 베바시주맘만 투입했을 때 33%였던 전이 억제 효과가 이 물질을 함께 투여하자 100%로 올라간 결과가 관찰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전립선암과 고형암 면역항암제와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여러 암종 파트너 약물 불문으로 저희가 임상을 계획하고 이번에 임상 이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항암제 시장 규모는 340조 원을 돌파했고 오는 2035년엔 680조 원대 급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거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차세대 치료 기술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샌디에이고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둔 콜롬비아에서 이딴 폭력 사태 속에 남서부 지역에서 가스통 폭탄 공격이 발생해 수십 명이 다치거나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카우카주 카지비오시 인근 도로에서 폭발물이 터져 미성년자 5명을 포함해 민간인이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38명 이상 다쳤다고 옥타비오 구스만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좌익 반군 조직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에서 이탈한 세력인 하이메 마르티네스 소속 게릴라들의 소행으로 파악됐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2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겠는데요.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커서 옷차림에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부는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종일 흐리겠고요. 밤부터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도에 최고 20mm, 수도권과 충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중부 곳곳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북부 또 영남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3.8도, 안동 8.8도, 울산은 1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안동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